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여러 선택 상황이나 향후 발생할 다양한 일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하는 것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유의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궁극의 지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없이 웃지 말고 은은한 미소를 띄워라. 대인관계에서 늘 실없이 웃는 사람들이 있다. 웃으면 침도 뱉지 못한다는 말이나 웃어야 복도 온다는 속담처럼 웃음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며 좋은 일이 생길 것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웃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건 아니다. 시시덕거리며 웃는 모습은 가벼워 보일 수 있어서 상대방에게 쉽게 여겨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반면에 부드러운 미소는 강한 사람의 여유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이런 웃음은 상대에게 공감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속 생각의 깊이를 드러낸다. 싱글벙글 웃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친근한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되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나 상대방에게 아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잔잔한 미소는 자신의 기분을 표출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과의 사이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에게 본인이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현재 상태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다. 은은한 미소는 상대에게 자신감과 여유를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게끔 한다. 이런 웃음은 다른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자신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더 나아가 은은한 미소는 대화 상대와의 상호작용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주며 그들이 당신에게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살며시 짓는 미소는 강한 사람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게 해준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스스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걸맞는 웃음을 고르는 것이 중대하며 은은한 미소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쓸모있게 활용될 수 있다. 웃음은 단순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며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웃음을 상황에 맞게 적당히 활용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입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표현 방식이며 자신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준다. 둘째, 태도는 첫 만남에서 확실히 정해야 한다. 선량한 사람들은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타인에게 호의를 나타내며 견해 차이가 있을 시에는 물러나고 상대의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일수록 처음 보는 상대에게 어떻게 대할지 미리 기준을 세워두는 게 중요하다. 착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만만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만만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타인과의 만남에서는 첫 순간부터 본인의 실제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을 권한다. 이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예의 없는 이들과의 만남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상대방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처하면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고 가해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냉정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견해와 가치관을 명확하게 나타낸다면 주변 사람들도 점점 알아갈 것이다. 시작은 어색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상호 간의 편안함이 생길 것이고 분명한 의견 표현은 스스로가 상대에게 쉽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면서도 태도를 통해 상대방의 예의 없음을 알리고 상대방이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예에 바르게 대하더라도 상대방의 태도가 무례하다면 그때는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는 자세는 이런 경우에 몹시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스스로의 권리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며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기초이다. 타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멀리 본다면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해주는 위대한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셋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좋다. 만만한 사람에게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인성을 가졌다. 주변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위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려면 가족, 노인, 아이, 직원, 경비원 등 비교적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직장 상사나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달리 마음이 편한 상대를 만날 때는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예의가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쁜 습관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식당에 가게 되면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주변 손님들의 차지가 된다.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로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이들은 해당 인물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에 지친 이들은 함부로 대하는 이를 상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려 한다. 어울려 봐야 득될 것은 없고 수치심만 늘어나니 어울리지 말자는 태도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그렇게나 잘해줬는데 라고 말하며 상대에게 실망하거나 비난할 필요 없다. 평소 상대방을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아 온 본인의 잘못이니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나 자신부터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상황이나 사람을 따져가며 무시하는 행동이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이며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선호하는 바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취향에 대해 간섭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부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의 취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만약 새로 산 물건을 보여줬는데 친구가 물건 보는 안목이 별로네 와 같은 말을 던진다면 당신의 기분이 어떨까? 이러한 표현 방식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말이다.
마치 자신의 안목이 최고인 양 여기저기 트집을 잡으며 비판하고 훈수를 두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동조를 강요하면서 남의 취향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 이는 자신의 취향과 다른 것을 보면 안목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슷한 것을 보면 안목이 있다고 단정짓기 때문이다. 타인의 취향을 강제로 바꾸려 들거나 나만의 행복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재단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향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판단하고 심지어 그것을 바꾸려 하기도 하는데 이보다 더 어리석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만약 이름이 알려진 부자나 연예인이 자신이 비판한 제품을 구매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언급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변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가끔씩 자신과는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왜 이런 걸 사지 또는 왜 이런 걸 듣지 라고 말하며 그들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므로 그냥 무시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들의 유사점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화를 낸다는 점이다. 자신의 행동은 문제 삼지 않고 타인의 행동만 비판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기초를 망각한 자세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의 가치관을 인정하면 된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어른스럽고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당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똑같이 무시하게 된다.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은 나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대하는 상대방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더욱 큰 잘못이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행위는 모조리 본인의 과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 본인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다고 여기면 남들 또한 나를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 의견이나 행동을 나쁘게 보거나 신경 쓸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은 사라지게 되며 결국 무시당할 이유를 제공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과 자신에게 확신이 없어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 여섯 번째, 문제 상황에서 회피하지 말아라. 대인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안 좋으니 그냥 무시하라. 라는 말을 흔히들 들어봤을 것이다. 당연히 살아가면서 충돌 없이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명석한 처사다. 문제 상황에서 아무런 대처 없이 넘어가는 것도 후에 문제가 커져 있게 될 피해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하다. 그러나 특정 인물이나 환경에 따라 회피적인 태도가 오히려 대인 관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상대방이 나를 쉽게 대하거나 업신여기게 되는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의 부당한 태도에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시한다면 그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내가 두려워한다고 착각해 점점 더 오만해질 수도 있어서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상대방과 논쟁하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가려고 하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해서 조금씩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나의 생각을 떠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행동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갈등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갈등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필수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많은 이들이 갈등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회피하려고 한다.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는 보통 갈등을 회피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몰상식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저 자세로 나간다고 한들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거나 서로 타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만만한 사람으로 간주될 뿐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갈등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라. 이러한 불안감을 상대방이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듣기 싫은 말을 꺼내는 것이 겁나고 관계가 끊길까봐 참기만 한다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나에게만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타인들만 신경 쓰고 오히려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은 무시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아무리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라도 갈등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만약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다면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래야 서로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일 없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겸손한 태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갈등 상황에서는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먼저 양보하거나 굴복하는 것은 사과처럼 보일 수 있고 상대방에게 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라. 무조건 때를 쓰라는 말이 아니다. 올바르고 타당한 자세로 나의 의견을 내세워라. 그럼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어떤 식으로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결국 모든 대인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만 애쓴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타인의 의견만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장도 적절히 표출하며 서로 간의 충돌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마음속으로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면서도 겉으로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강한 감정을 표출해도 된다. 남을 업신여기는 못된 사람들은 순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를 일종의 큰 힘처럼 여긴다. 그러므로 상대가 나를 겁내지 않는 것 같다면 함께 분노하며 맞받아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차피 자신을 무서워하는 온순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므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닐 뿐이며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못한다. 인간 같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공포라는 먹이를 주지 말라.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중에는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하니 괜히 모욕과 수치심을 견디면서까지 무리하게 친해지려고 애쓰거나 인연을 이어가려고 공들이지 말아라.
7번째, 고요함을 당연하게 여겨라. 침묵이 어색해서 어떤 말이라도 하려는 것은 본인의 마음 속이 편치 않음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취약점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고요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말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때때로 본인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고요함을 어색하게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자세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조용한 상황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의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고요함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상대도 부담 없이 말을 꺼낼 수 있게 된다. 서로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은 상하 관계를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예의 없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미소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간의 침묵이 불편하다고 해서 억지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고요함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요함이 선사하는 안락함과 여유로움을 포용하고 이를 통해 나 자신과 상대방을 한층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인 관계에서 더욱 성숙해지며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궁극의 지혜와 함께 공부한 지식은 어떠셨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점들이 있을지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